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12년 차이고 초등학교 3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막상 제 소개를 하고 사연을 보내려고 하니 조금은 떨리는 것 같은데요. 도서가 좀 없더라도 지금부터 들려드릴 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본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간호사로 꽤 오랫동안 일했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은 3교대로 일을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때가 많았는데요. 같은 병원에서 남편을 만나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어요. 남편은 소아과 의사였고 저희는 5년이란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해서 양가 축복 속에서 새 출발을 했어요.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남편이 개원을 하면서 저 또한 그간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우리 남편은 성격도 다정다감하고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서 소아과 의사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딸에게는 질투가 날 정도로 좋은 아빠예요. 게다가 우리의 둘째는 서명재인데 왜 남자인데도 집안에서 딸 역할을 하는 아들이 있다고 해요. 딸을 대신하는 아들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그도 그럴게 아주 세 분이랑 처남님은 고집도 세고 시아버님과 자주 부딪히며 서로를 곤란하게 만들었다는데 우리 남편은 공부도 잘하고 차가운 면도 많아 아들 셋 중에서도 가장 기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 시댁을 방문했을 때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의사인 남편과 비교하면 뽑아낼 만한 직업도 아니었고 집안 상황도 그다지 풍요스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의 반면에 시댁은 상당한 크기의 상가 건물과 넓은 지역의 땅을 소유하고 계셨고 그것으로 생활을 편안히 유지하고 계셨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아버님께서 일찍이 부동산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치고는 경제적으로는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부를 갖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혼 허락을 받기까지 반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말이 반년이지. 제 입장에서는 영영 결혼 허락을 못 받을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당신들이 가장 아끼고 의지하는 아들이 제가 아니면 안 된다. 고 하니 시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쟤를 며느리로 받아주셨고 저는 시부모님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기에 시부모님의 마음에 들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 시부모님 두 분 다 제 노력을 예쁘게 봐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셨죠. 푸클로즈 미연아, 이거 내가 백화점 갔다가 너 생각이 났어서 사왔는데 어때? 어머, 스카프네요. 정말 예쁘죠? 하지만 이건 정말 제가 주려고 해요. 어머님께서 하시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저는 스카프가 많아서 그리고 내가 가만 보면 감기에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생각나서 샀어요.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로 바꿔도 돼요?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사주신 건데 제가 왜 바꿔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밖에 나가도 엄청 자랑할 거예요. 그게 뭐, 자랑할 일이라고 그냥 내가 애써주는 것 같아서 고마워서 그래요. 우리는 딸이 없어요. 근데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딸 노릇을 해주니 얼마나 좋은지 아시나요? 시아버지도 이런 복덩이를 몰라본다며 결혼 허락을 늦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전 뭘 했다고 어머니 아버님이 저를 행복하게 봐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일은 모두 잊었어요. 반대만 하신 적 없으셨죠? 그게 다죠. 그래서 당신만 보면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 이런 거 사다 주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주면 돼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세요. 처음에 반대하셔서 결혼 후에도 제가 미워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친정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걱정을 하신 것에 대해 제가 죄송해할 만큼 제게 잘해주셨죠.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희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크셨어요. 우리 친정은 지방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 엄마 솜씨가 정말 좋으셔서 철이면 철마다 음식을 하시고 계신데
그 음식을 시부모님께 보내드리고 계셔서 또 저희 시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양가 부모님께서 모두 사이가 좋고 우리를 예뻐해 주시니 걱정할 일이 없어요. 원래 집안에 문제아는 한 명쯤 있기 마련이라고 하니 저희 시부모님과 제 남편은 서로 사이에 사소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골머리를 싸매야만 했던 때가 있었어요. 참고로 남편의 형이자 아주버님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가 그 결혼 생활이 실패하고 재산까지 잃은 뒤 이혼하여 정신을 차렸다는데 그 후로는 순한 사람이 되어서 시부모님들이 하는 말을 따르지 않으면 깜박할 것이라 속상해하신 장남이 되었어요. 물론 말씀은 여전히 조리가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버님은 시부모님들의 도움 없이 고군복한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한결같이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서쪽하시라고 제 딸에게도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며 잘 대해주시고 그래서 나는 혼자 계신 아주버님을 생각해 반찬도 챙겨드리고 영양제도 챙겨드리는 등 제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써주고 있어요. 문제는 한결같이 사고만 치고 다닌 서방님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 서방님은 학교를 다닐 때부터 그의 명성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부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고 서방님은 그렇게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왔습니다.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사고를 일으킨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그렇게 걱정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방님한테는 기대할 바가 눈꼽만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대되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제발 남한테 해로운 행동을 하지 말라고 서방님에게 조용히 살라고 요청했지만 서방님은 그것을 하나도 지키는 게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서방님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방님은 5천만 원을 요구하여 가게를 차리고 싶다며 부모님을 설득했지만 부모님은 어디서 그 돈이 나온다고 하시며 성인이 되면서 5천만 원을 그냥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방님은 부모님께 앙심을 품고 집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물건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어머니는 내가 사람을 키운 게 아니라 도둑을 키운 것 같다. 도대체 어떻게 집안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려고 생각을 해? 라며 평정심을 잃지 않으라고 서방님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혈압이 높아서 계속 흥분하면 위험하다고도 어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내가 흥분하지 않게 했다고 생각해? 그가 내 귀금속과 카드를 가져갔다면서? 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져간 거야 내 차 키가 어딨는데 그것도 가져갔잖아? 아니야. 이 새끼 면허도 없어. 간땡이도 커, 아휴.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내 서방님은 그렇게 크고 겁도 없었어. 집안 물건을 훔쳐 도망간 서방님은 집에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소식을 끊었어. 시아버지께서 화가 나서 이제 당신은 아들 하나 없는 셈이야 하셨어. 차량과 카드는 도난 신고했어. 그래서 카드도 쓸 수 없게 된 서방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당신의 못난 아들이 돈이 없어서 라고 했대. 범죄라도 저질러서 걱정되어서 다다리에게 용돈을 보냈다고 하셨군요. 그러니 서방님은 더더욱 아쉬운 게 없었고 집에 발을 붙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어느 날이 왔어요. 평소 당뇨, 고혈압, 그리고 심장질환까지 가지신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서방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더라고요. 그저 시어머님은 서방님이 너무 괴롭다며 그동안 당신이 서방님께 용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다른 자식들에게 털어놓으셨는데 그 말을 들은 아주버님께서 한숨을 쉬셨고 결국에는 시어머님께 따지듯 그러시더군요. 사람은 원래 안 변하는 거야. 대신에 철이 들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강준이 덕에 아버지께서 일찍 발견해 주셔서 고비는 잘 넘어갔고 서준이는 그건 나처럼 밖에서 소호되게 당해야 정신을 차릴 거니까 엄마도 이제 사준이 교과를 챙기지 말아야 알 것 같아요. 그나저나 재수씨, 아까 많이 놀라셨죠?
그래도 재수 씨가 응급처치를 빨리 해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까 의사 선생님도 며느리님이 시아버지를 살렸다고 하셨던 걸로요. 하마터면 골든타임을 놓칠 뻔했다고요. 정말 감사해요. 집안에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서 든든하네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이만큼만 하길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서방님이 돈이 떨어지면 집에 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에도 그런 적이 많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싶어요. 드렸는데 서방님은 이번에 다르다고요. 제 예상과는 달리 용돈이 끊기자 그만큼 집과는 인연을 끊으시기로 하셨어요. 시아버지 역시 당신이 죽을지도 모른다 하시는데 나타나지 않는 아들은 세상에 없는 아들이라 하셔서 행여 나중에 집에 돌아와도 받아주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는데 시어머님은 종종 서방님 걱정을 하셨지만 소식이 없으면 희소식이라고 여기시고 사고만 안 치면 어떻게든 잘 살 것이라 생각하시며 지내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서방님의 연락이 왔대요. 제 남편에게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딸을 낳은 후였는데 잠시 생사를 알 수 없었던 동생이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동생에게 어떤 사건이 생긴 것인지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상황에 반갑게 반응하기엔 안 될 것 같았어요. 나 또한 불안했고 현재의 평화로운 삶이 깨질 것만 같았어요. 또한 그런 예감이 틀리지 않을 것 같았죠. 남편에게 전화한 그의 동생은 다단계 사업을 한 것 같은데 문제가 심각해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또한 현재 동거 중인 여성이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서방을 만나러 가볼까? 라고 요즘 통영이라는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가보려고요. 남편님, 임신 중인 여자가 맨날 사채업자들이 찾아오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일단 다른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서준이가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둘 다 함께 가면 좋겠죠. 엄마와 아빠도 그래야 하지 않았나요? 서준이가 걱정 많이 했고 무엇보다도 아이를 가슴속에서 만나게 하고 싶어서 많이 애를 쓰시나 봐요. 제가 남편님 말에 아무런 말도 못한 것도 어째서인지 잘 알겠어요. 아마 남편님은 이미 서방님과 같이 못 만나본 예비신부를 데리러 오러 오시겠거니 생각됩니다. 굴리는 서방님은 마음이 여린 작은 형이 그럴 거라는 것을 알았으니 제 남편에게 연락을 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서방님 뇌가 있는 통영으로 내려갔고 저는 부모님들과 아주버님들께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자 정말 남편 말대로 부모님들은 아무 대답이 없으셨고 아주버님만 방방 뛰셨어요. 사태요. 이 놈의 자식, 정신 못 차렸네. 엄마, 아버지, 서준이, 그거 절대 받아줘서는 안 돼요. 그 자식지가 수술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강준이에게 연락한 거잖아. 너 좀 조용히 해. 다른 건 몰라도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거야. 엄마도 제가 서준이에게 적는 것에 사랑의 손가락이 들어가길 원해. 손주 때문에 시끄럽다. 나도 서준이의 것을 생각할 때마다 당연히 받아들여주고 싶진 않지만 아이가 어떤 죄가 있나? 그래도 우리 가족인 것, 우리 핏줄인데 그래서 강준이가 서준이와 그 차량을 데리러 간 것이야. 일단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내려갔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말해야만 하는 것 같아요. 비밀이라니 하마터면 그냥 소문일 뿐이야. 제우렘이야. 너는 강준이에게 연락해서 저를 천천히 해도 된다고 얘기해. 그리고 서준이와 서준이를 데리고 오도록 해. 아버지가 있어. 언젠가는 서준이는 자식이 아니라 하지 않았어? 잘못된 표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뀐 것이 있겠지.
그렇게 시부모님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했는데 서방님을 받아들이기로 하셨고, 내게 연락을 준 남편은 이미 서방님 내외인데 전세와 보증금 전혀 기억하지 못해서 길거리에 앉아서 그냥 두고 올 수 없다고 부모님께 말하고 데리고 와야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그 말을 듣자 속이 어찌나 답답했는지 세상에 얼마나 한심하게 살아온지 아이도 있는데 길거리에서 낳았냐고 묻더군요. 아무튼 그 사건 이후로 서방님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나갔을 때와 달리요. 돌아올 때 처자식과 함께 있었어요. 사실 서방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제 입장에서는 동서도 어떤 사람인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막상 마주하게 된 동서는 뭘 할까 사람을 홀리게 하는 재주가 있었죠. 처음 보는 가족들 앞에서도 어머님, 아버님, 형님, 아주버님 이러면서 말도 잘하고 집안일도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하려는 등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괜찮았어요. 그래서인지 시부모님은 마지막이라고 하시며 서방님의 그 많던 빚을 갖고 있던 땅을 팔아 해결해 주셨고, 서방님 내외가 당장 갈 곳이 없으니 일단 시댁에 들어와 살게 해주셨어요. 정말로 시아버지 말씀대로 처자식이 생겨 철이 든 것인지 평소와 같았으면 예전처럼 따로 나가서 아파트라도 사는 것을 요청했을 시아버지께 당신의 시부모님께서 강렬한 감사의 표시로 큰 절을 하셨다. 또한 시부모님은 감사의 인사를 한 동생에게 하는 모습을 옆에서 감사하다는 눈물까지 흘렸고,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제가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효도하고 살겠다, 라며 말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이제야 당신 막내 아들도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며 기쁨의 눈물을 살짝 흘렸다. 덧붙여 제 입장에서도 나쁜 점이 없었는데, 이제 며느리가 혼자가 아닌 것에는 큰 안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수행은 원활했으며, 동서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어서 제 걱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굳이 알지도 못하는데 선입견으로 동서를 판단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시어머님이 받은 대로 동서를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또한 더 챙겨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마음을 내려놓고 서방님과 그 배우자를 인정하려는 도중에 서방님이 호시탐탐하며 시어머님의 재산을 겨냥한 것으로 보였고, 동서는 임신하고 있는 아기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자 자기의 권력으로 인식하고 집안 전체를 자신의 손바닥에 올려놓으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문장이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명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겠어요? 동생이 맞지만 원래 집안의 막둥이는 특별한 존재예요. 게다가 제 뱃속 아이는 아들이에요. 집대를 이끌 첫째 주인인데 아빠가 그렇게 노는 모습을 보니 너무 불안해요. 우리 재수 씨는 나이도 어린데 생각이 참 고지식하네요. 우리 부모님은 손주 손녀 이런 것을 안 따집니다. 게다가 따지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튼 제가 서준이를 회사에 불러들일 생각은 없어요. 잘 나가던 회사가 가족 골이 되어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버님은 말씀을 하셔도 참 서운하게 하시네요. 막말로 부모님은 자녀가 없으신데 그러니 나중에 그 사람한테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물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잘 키운 회사 후계자도 없이 남의 손에 넘기실 거예요. 순간 저도 남편도 아주버님까지 동서의 말에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특히 아주버님은 황당해서 동서 얼굴만 빤히 쳐다봤는데 제가 손이 사람으로 가만히 있을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서한테 따끔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죠. 동서, 그만해. 서방님 때문에 불안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 그건 선을 넘는 거지. 아주버님이 먼저 손 내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집요하게 그래? 형님이 말했어요. 형님, 왜요? 저희 아들이 아주버님 회사를 물려받을까봐 벌써부터 견제하시는 거예요. 형님은 지율이한테 병원 물려주시면 되잖아요. 뭐를 뜻해요? 동서씨, 동서야말로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 하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다니.
우리 둘이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서 잘 키우기로 계획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 아주버님께 부탁하는 게거든요. 형님은 의사이시며 남편도 있고 시부모님의 돈으로 병원도 개업했으니까 이제 저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지 말고 우리 힘으로 아이를 키우라고. 동서는 왜 뭘 받은 게 없는 거죠? 서방님의 빚이나 동서의 카드값을 누가 해결해 줬는데 그 고마움을 잊어버려? 동서는 더 말할 게 없는 건가요?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여기서 말해서도 소용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결국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서는 감춰둔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한 날이 오지 않았어요. 과거를 돌아보고 새 삶을 살 줄 알았던 남편은 한방을 노리며 주식과 도박에 빠졌고 동서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시부모님의 호감을 얻으려고 노력했었죠. 그러나 그 방법이 약간 비열했어요. 자신보다 먼저 시집온 저를 제멋대로 다루려 하셨어요. 어머니, 형님께서 바쁘셔서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했죠. 그래서 애를 맡기고 계실 어머니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을 결코 제 어머니의 손에서 빌리지 않을 거예요. 아이는 어머니의 양육이 필요하죠. 그러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커서도 부모님의 헌신을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재율이 엄마도 최선을 다하고 재율이도 내가 쓰러져서 봐준다고 해요. 처음부터 나에게 맡기라고 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만약 당신도 직업이 있다면 나도 똑같이 아이를 돌봐줄 거예요. 어머니는 정말 전생의 천사였던 것 같아요. 이 세상 어디서 이런 시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사랑스러운 어머니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친정어머니가 없어서 그런지 어머니는 시어머님이 아니라 친엄마처럼 느껴져요. 어머니 정말 보고 싶으실 텐데 정말 얼마나 그리우셨을까요? 나도 너처럼 막내딸 같아. 솔직히 말해서 아들 3명 중에서 우리 서준이가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 하지만 너만 보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너에게 정말 고마워해. 그 대화를 제가 옆에서 다 들었어요. 친정엄마가 없어서 시어머니께서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바라실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왜 나를 끌어들이려 하는 건지 모르겠어. 동서의 진짜 모습을 이미 보고 나서 동서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았어. 동서는 저와 사이가 더 나빠지기 전에도 오로지 병원에서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 중에서 저와 남편이 월급으로 번 돈이 얼마나 되는지 같은 돈에만 관심 있어. 동서는 어차피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웃길 만한 점은 아주버님 없이 우리끼리 시부모님을 모셔 식사 자리를 마련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계산을 제게 넘기더군요. 물론 손해를 입는 것은 제가 아닌 것 알고 있고 저희가 계산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 입을 싹 닫고 잘 먹었다는 말도 안 하니 얄밉다고요. 게다가 자기네들은 처음부터 돈을 내기 싫은데도 무조건 비싼 것들만 주문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렸어요. 서방님이랑 동서를 좀 너무하는 것 아닌가 해서 우리도 형제들끼리 얼마씩이라도 다달이 모아보자고 한다면 그 돈으로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동서 아기가 난다면 가족 사진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긴 한데 서준이가 현재 고정된 월급이 없잖아. 아마 재수 씨가 부담을 느낄 거야. 그리고 자기네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마음이 넓은 와이프가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는 너무 물러갈 필요는 없어. 물론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거지만 그래도 가끔은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주버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도요. 둘이 서로 반씩 섞어놓으면 좋겠네. 그래도 재수씨가 우리 부모님을 잘 대해주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고맙잖아. 남편은 내가 얼마나 말을 해도 이해하라고만 할 뿐이야. 항상 중립을 지키려 노력했는데 그리고 남편 말대로 어찌됐든 동서가 시부모님을 잘 대해주려고 노력하니까 저도 그 점을 높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 덕분에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동서는 교묘해졌고 시부모님을 이용하기 시작했어. 내 눈에는 시부모님은 그냥 동서가 임신 중이라 배려해주려는 것 같은데 동서는 자신이 가진 아이가 유일하게 대를 이을 손주라고 생각해서 자기에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점점 집안에서 손을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시키려 했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은 시아버지께 사달라고 졸랐어. 아버지, 까꿍이에요. 샤인머스켓이 먹고 싶대요. 좀 사다 주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예쁜 백화점 걸로 사주세요. 샤인머스켓이 뭐죠? 백화점에서 파는 거예요. 정말 달고 맛난 거예요. 우리 왕자님이 좋아하세요. 이 과일이 정말 먹고 싶어요. 맞아요, 엄마. 우리 어머니는 역시 최고예요. 오늘도 얼굴 마사지 받으실까요? 동서 씨가 통영에 있을 때 마사지샵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종종 동서 씨한테 마사지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손재주가 정말 좋아서 받고 나면 기분도 좋아진다고 했었죠. 시아버지도 마찬가지네요. 어깨부터 허리, 다리까지 동서 씨가 마사지를 해주면 피로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했었어요.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한 동안에 동서는 시부모님을 속이며 지내고 있었고 서방님은 계속해서 한탕을 쫓았는데 모두가 없어진 빚은 차곡차곡 다시 쌓이고 있었어요. 물론 식구들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죠. 또한 동서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시동생 부부의 검은 속내는 상당히 드러나 보였는데 그걸 못 본 점에서 우리 모두가 귀신에 홀린 것 같은 기분까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드디어 제가 조금 감을 잡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아버님은 우리 까꿍이가 커서 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너도 정말 성격이 급한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애한테 그런 생각을 해? 그저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란다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에이, 그래도 첫째 아주버님처럼 사업을 하거나 둘째 아주버님처럼 전문직을 하거나 그런 바람을 품는 것도 좋겠죠. 저희 집안에 의사가 계시니까 변호사나 검사가 어떨까요? 그래, 집안에 검사나 변호사가 계시면 좋겠죠. 그러려면 너는 뒷바라지를 엄청 잘해야겠지만 자신 있고 아버님도 차이 있으니까. 요즘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10억이 든다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았죠. 재산은 요즘은 장난이 아니고요. 손자에게 전해들은 대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게 몰랐다고요. 이제야 아셨으니까 괜찮아요. 아버님이 아들에게 얼마나 주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 순간에 아버님의 자리가 비어 있어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그래서 제가 나서게 되었어요. 동서 씨,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몇 얼마씩 주실 거냐고 그러는 질문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그러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능력이든 순수 소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거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셨나요? 그래도 그렇다면 자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물으니까요, 어머님. 아버님이 어련히 해주실까요? 에이, 형님, 그게 문제일 텐데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솔직하지 못할까요? 형님, 지금 지율이보다 제 아들이 더 많이 받을까요? 전전긍긍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세요? 저는 형님이랑 어떻게든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형님이 너무 서운해요. 동서가 갑자기 저한테 서운하다고 말하고는 이내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만 보던 서방님이 호들갑을 떨며 동사를 달라 했고 급기야 동서는 배가 뭉친 것 같다며 서방님께 매달리면서
누가 보면 출산이 임박한 줄 알 것 같으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서방님은 제가 자기 와이프를 너무 힘들게 한다며 분가를 하겠다고 나섰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학군 좋은 아파트를 해달라고 시부모님께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시어머님이 분가를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야지. 무슨 학군을 따져가며 아파트를 사게 하냐며 서방님을 혼내셨지만,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직구해서 나가서 자리를 잡을 동안 월 300만큼만 생활비를 달라고 했다는군요. 처음에 아무리 철이 없어도 정말 그런 말을 했겠니? 시어머니께 되물었더니 시어머님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겠냐며 한숨을 쉬셨고 저는 마음을 달래드리면서 빈 마음을 채울 차를 집어들었어요. 서방님도 조급해져서 그런 말을 했겠죠. 아이는 태어났는데 자신에게 확실한 수입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서방님도 동서도 마음이 단단해질 거예요. 나는 참으로 속도 좋다. 동서는 너를 걸고 넘어지는데 너는 화도 안 냈어? 왜 안 냈을까요? 솔직히 동서를 매우 싫어해. 그런데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는 미우나 고우나의 한 가정이니까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중심을 잘 잡고 계시고 저랑 지율 아빠도요. 만약 서방님과 동서 게임에 안 넘어간다면 그만이겠지요. 하지만 서방님과 동서는 아주버님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들도 알아.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건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야. 동준이가 그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 네, 그렇지. 가끔은 지율이가 터져 보이긴 해. 아빠보다는 아주버님처럼 행동하는 남자가 남편으로서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머, 봐봐. 너 그렇게 내 앞에서 하지 마. 은근히 우리 강준이를 흉내내는 게 우리 아들 셋 중에 우리 강준이가 제일 좋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동준이가 그렇게 좋은 남편이었으면 그렇게 뒤통수 맞고 이혼당할 이유가 있을까? 동준이는 내 아들 맞는데 너무 치고 믿지 못하고 있지. 하지만 누구에게도 손 내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지. 그래. 그것은 나를 닮았기 때문에 자랑스러워. 하지만 넌 내 아들 셋 중에 제일인데도 최고야. 제가 가장 좋은 놈을 선택해서 가져왔다는 것을 확실해요. 알겠어요. 내가 가장 좋은 놈이란 말씀이에요.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님, 이제 기분이 풀리셨니요? 네, 그렇지. 너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언젠가 풀렸다. 고마워.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활기찬 얼굴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전과 같이 서방님께 얌전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지만 노력은 해봐도 옛날처럼 돌아가기 어렵다고 느껴져서 서럽기도 해요. 서방님은 결국 우리 부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작은 형아, 나는 정말 요즘 하루하루가 숨이 막혀.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형처럼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이건 뭐, 대화가 안 나왔다고 취직도 못해. 못하는 것이 어딨어. 내가 이것저것 따져서 그렇지. 너 이제 애 아니야. 금방 애 아빠가 되겠는데 작은 일이라도 안정적으로 다녀야지. 나도 그렇고 싶어.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냥은. 취직도 안 시켜주지. 엄마 아빠는 이젠 돈도 안 준다고 하지. 이러다가는 아기를 낳아도 우리 셋이 굶어 죽게 생겼어. 지수가 얘기하길 맨날 오겠다고 하니까 인마 너도 정신 좀 차려. 형이 얘기하길 그럴 거야. 내가 다른 데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련히 형이 너한테 올 일 있잖아. 큰형이 무슨 그러지 말고 작은 형에게 좀 도와줘. 나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야. 한 달에 210만 원이라니 형아 좀 도와줘라. 제가 취직하면 먼저 형께 갚겠다. 뭐? 한 달에 이 정도면 너 정말 제대로 생각 안 해? 사람이 일도 안 하고 말이 되냐? 내가 이런 태도니까 재수 씨가 맨날 우는 거야?
넌 남편 노릇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재수 씨가 왜 그러지? 왜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거절하면 돼. 하지만 형아, 좀 신중히 생각해봐야 해. 형의 병원까지 그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그걸 물려받을지 고민이 돼. 지율이는 유산 상속을 받고 대의를 받아. 아들은 나의 유일한 아들인데 그걸 생각해. 형이 그걸 다 받으면 나는 그 병원과 건물을 계속해야 할 것 같아. 서방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서방님께 소리를 치다가요. 부부는 닮는다고 하더니 동서든 서방님이든 똑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인상을 팍 쓰고 소리를 치자 서방님은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고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서방님과 동서가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시부모님의 건물 등기 권리증과 인감도장은 물론 통장과 카드, 그리고 시부모님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떼어놓은 인감증명서까지 어떻게 알고 몽땅 가지고 잠적을 한 건지 누가 봐도 건물을 어떻게 속셈이었는지 알 수밖에 없겠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저를 비롯한 남편과 아주버님은 모습을 감춘 서방님 내외를 찾아다녔고 당연하게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번호도 바꿔버렸는지 없는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차피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을 것이 분명했기에 아주버님의 친구인 경찰분의 도움으로 저희는 3일 만에 서방님을 예외로 서울의 모텔에서 찾을 수 있었고 아주버님과 경찰 친구의 손에 두 사람은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아니, 어릴 때도 그러더니 너는 그 망할 버릇을 여전히 못 고쳤어. 왜 그 건물을 니들이 팔아서 가지려고 해? 아니, 내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잖아. 그리고 그 건물은 어차피 우리 아들에게 물려줄 거 아니었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요. 줄을 따서 사주면 좋죠. 우리 자산도 조금씩 불려놓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 장사도 키우면서 설마 내가 그것을 팔아서 혼자 다 갖겠어? 형제들과 나눠 가야지. 이제 와서 우리도 한 통속 만들어야 한다는 건 뭐야? 나는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럼 아주버님은 빠지세요 자기야. 그 건물을 팔아서 7대3 정도로 나눠서 가지면 돼. 동생아, 미친 소리 하고 있어. 그 건물 주인은 누구고 누가 맘대로 팔고 7대3으로 나눠?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정한데 왜 유산 타령하냐고? 형이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형이라서요? 아들도 안 낳는 주제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동생은 아들을 낳은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형님께 미움을 사고 싶지 않다면 그냥 나가십시오. 저는 형님이 가식적인 스타일을 정말 싫어합니다. 동서는 자신의 배를 쓸어주며 날 향해 진지한 표정으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충격에 휩싸인 채 조용히 계신 시아버지께서 소리내지 않으려고 치시며 나는 결혼을 해서 처음 보는 일이었다. 평소 아버지께 불평이 많았던 시아버지의 사위는 시아버지의 질책에도 입 다물지 않았습니다. 아빠, 왜 저한테 이러세요? 이건 차별이에요.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대우받는 거죠? 엄마랑 아빠가 형제들만 예쁘게 대우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형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제게는? 모양이 아름답다. 그리고 이 집안의 가족 대열은 되지 않아? 언제 제대로 된 존중을 받아본 적이 있었느냐? 지금이라도 나도 존중받고 싶다. 이 건물을 팔기 싫다면 내 앞에 내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해 살아가야 할지 말해주라. 엄마와 아빠에게 속앓지 않게 용돈을 주겠으니까 그렇게 해주라. 집안에서도 되는데 이상하지만 리모델링해서 살면 돼. 이미 그 계획은 잡지 않았다. 거기 상가에 세입자들에게 나가라고 말해놨으니 곧이엠 그들이 엄마나 아빠에게 연락할 거야. 그럼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보증금을 빼주라. 뭐야, 너 지금 마냥 이별고 얘기하고 싶니? 아뇨, 제가 내는 게 당연한 수정일 뿐이잖아.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너는 어떤 권리로 화가 폭발한 아저씨는 한순간에 서방님의 목을 잡았어요. 원래도 취미가 운동인데 더군다나 마른 서방님은 너무 가볍게 두 다리를 사로잡았다고 해요. 그에 대해 하지만 제 남편인데 동서가 아저씨께 즉시 놓으라고 난리를 쳤지만 금세 아저씨의 팔을 개처럼 물었습니다. 정말 난리라기보다는 더 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사부님이 자리에서 휘청거리시며 말씀하셨는데 진짜 내가 서준이 놈 때문에 4명의 목숨을 보냈지. 너는 진짜 천륜을 끊어야지 정신을 차려야 해. 아버지, 세상에 어떻게 천륜을 끊어요? 그런 무섭고 무거운 말씀은 제발 삼가주시고요. 이의가 요청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약속한 대로 평생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꼭 필요한 얘긴 아니에요. 잘 끌어서 끌 건데 왜 못 끄는 거죠?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들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주려 참아보았지만 어찌 되어도 편하지 않은 모양이네요. 어머니까지 정말 그렇게 하실 거라면 그러면 제 아들과 손자를 놔두지 않을게요. 평생 나와 내 아들에게 할머니와 할아버지 재산은 지내지 않아도 되도록 허락하는 건데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동서와 그의 만다다 아들과 진지하게 대해야겠다. 여보, 가만히 있지 않고 좀 대책을 마련해봐야 해요. 이렇게 하다간 아버님께서 다시 뭐라고요? 쓰러지기도 했다. 이번에는 일단 건물에서나 우선 유선 상태 등을 떠나 건물의 상황에 대해 말하지 말고 일단 제대로 정리해야겠다. 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정리하자고 하고 싶다. 그리고 나도 형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 대신 재산 처리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일을 더 하지 말고 돌아가야 한다. 서방님이랑 내가 말했던 뭘 하고든 소망이라도 있다면 낭비하는 척으로 희망치지 않고 구실을 쌌다. 이동안 막상 말하지 않은 사이 아주버님께서 차로 시부모님을 모셨고 아무래도 서방과 나를 시부모님을 괴롭힐 것 같아 시댁에 계속 데려다주기 싫으면서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러나 우리 집에 와서도 동서는 부터부터 번거롭게 느낄 듯했다. 시댁에서 하던 짓을 똑같이 하려고 했지만 저는 누나를 깜짝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내어줄 방은 아이 놀이방밖에 없으니 그 방을 쓰던지 아니면 거실에서 지내라고 했더니 임산부를 이렇게 어떻게 대하냐며 또 입 아각이라도 하더라고요. 그러던 말던 아쉬운 건 지네들이었으니 우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동서는 저한테 안방을 내놔라고 했지만 제가 미쳤나요? 안방을 내어주게요. 그리고 저는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집안일도 시켰는데요. 형님, 저 임산부예요. 알아요. 근데 임산부가 너무 안 움직이면 아기만 커간다. 그럼 애 낳을 때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요? 내가 먼저 경험해봐서 알아요. 동서 좀 있으면 막달이잖아. 지난 달에는 보통 움직임이 있었어요. 동서는 우리 집에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거의 울상을 지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부모님의 재산 정리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데 이윽고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며 시부모님께서 저희 모두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시댁으로 향하면서 남편과 동서는 마침내 자신들이 원하는 유산을 갖게 되었다고 매우 기뻤고 이제는 불편한 우리 집에 다녀도 되지 않는다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였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어요. 난 좋아서 우리 집에 머무르게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댁에 도착하니 아버님은 이미 오셨는데요. 부모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느껴 걱정되어서 내 안색이 왜 그리 좋지 않은지 물어봤는데 시어머니께서 서방님을 노려보시며 말도 마라. 서준이가 전화를 하루 종일 듣고 있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원형탈모까지 왔지. 엄마는 내가 얼마나 그랬다고 그냥 현실을 좀 이해하라고 조언한 것이야. 됐다. 오늘 너희들을 모두 부른 이유는 이 지겨운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오늘부로 재산이나 유산이라는 말은 우리 집에서 금지야 하시며 네 아버님,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이이랑 제가 우리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거예요 로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아직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동서는 이미 시부모님의 재산을 자신이 챙긴 것처럼 말했어요. 그때 옆에서 서방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시아버님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거실 바닥에 툭 떨어뜨리셨고 그러더니 서준아, 이거 가지고 너처럼 내 집에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서준이가 아버님, 이게 뭐예요? 혹시 돈이에요? 라고 물으니 시아버님이 내 기대에 못 미쳐서 미안하구나. 그 가방에는 니들이 처음 여기 왔을 때 가져온 짐들이 들어있었다. 그 가방을 가지고 도로 나가 라고 답하셨어요. 서준이가 아빠, 왜 이래? 이건 아니잖아 하자 시아버님이 맞아요. 그러면 아들 수도 평생 못. 이렇게 문장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셔도 상관없다고요. 그래, 우리는 너희들처럼 부모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한테 나 혼자 있는 건 내가 닮았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말끔하다. 아들 손주은 누나인데 내가 내 뱃속의 아들을 잘해준 줄 알아? 아니. 단지 우리 집 자손을 잘해준 거야. 나에게는 아들 손이 필요 없어. 평생 안 보여줘도 돼. 아니, 우리 남들한테 남불난다. 어머니, 저한테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제 좀 있으면 얘기 나오는데 정말 이대로 우리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땡전한 분도 없이 어머니가 잘못했어요. 저희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니요? 여보 부부는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거했습니다. 그래. 가려면 봐도. 이게 너희가 원하던 유산 상속 서류야. 변호사가 제대로 정리했으니까. 제대로 보세요. 공증까지 끝난 서류야. 시아버지는 그러고 나서 서류 봉투 하나를 두 분 앞에 던졌어요. 그러자 서방님이 서류 봉투를 열었는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악착같이 치기 시작했어. 진심이야. 나는 뭐 자식도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만 끝까지 이런 일을 해? 나는 뭐 길에서 버렸을지도 모르지. 차라리 진짜로 우리가 널 길에서 주워왔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결심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앞으로 너는 우리의 자식이 아니야. 아니요. 세상에 그런 법은 어디에도 없어. 왜 나는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뭔가 태어나길 원해서 태어난 거야? 부모들이 좋아해서 낳아놓고 이런 법은 어디에 있어? 이건 무효야. 다시 써봐. 내가 우리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거라고 다시 써보라고. 아니, 같은 부모로부터 나와서 같은 환경에서 키워졌는데 왜 너만 그렇지? 나는 막내여서 너를 더 챙겼으면 챙겼지. 못해준 게 뭐가 있어? 근데 너는 부모들을 부모로 삼지 않잖아. 나는 지금 보니 우리가 널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우리를 돈으로 본 거였지 아니야? 애초에 땅을 팔아서 너희 빚을 갚아주는 게 아니었어. 우리는 그저 철들 거라고 기대했던 우리가 잘못이야. 그래서 이론적인 주장은 모두 무시하는 거야.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유산을 미리 받겠다고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오래 살까봐 걱정했나요? 불효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는지, 그들이 제게 접근하면 지적하며 가져오면 그것을 전부 볼 텐데요. 그런 후에 빨리 이 집에서 떠나주세요. 시어머님이 남편님과 말다툼을 하며 부들부들 떨면서 쓰러질까 안절부절하던데 시어머님이 쓰러지지 않게 도와드렸어요. 그 문제와 관련된 유산과 상속 서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한 대로 병원 건물은 제 남편과 제게 물려주시고 계신 집은 버님에게 물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둘 다 세상을 떠난 후에 남은 돈은 우리 딸에게 보태도록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는 남편과 함께하는 경우도 없었어요. 동서 아들의 손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자식이 아니라 생각하기에 그 어떤 상속도 받지 않겠다는 시부모님의 의지였죠. 또한
서방님과 동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에 공증까지 일치시켜놨다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그 어떤 시부모님의 유산에 관심이 없었기에 그 사실을 알고 어리둥절해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그 뒤 상황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서방님과 동서가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버티기 시작했고 유산을 받을 필요는 없다니 제발 내치지만 말아달라며 시부모님에게 매달리는데 미칠 듯이 질린 시부모님은 꼼짝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하여 동서는 시부모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는 저에게 매달렸는데 그 난리에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상가를 물려받게 된 건 다 자기를 따라하는 자신들의 덕이라고 생각해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참 어이가 없었죠. 누가 도와달라고 했답니까? 그리고 시어머님은 서방님과 동서에게 아기를 낳더라도 안 궁금하니 전화하지 말라고 했고 당신들이 죽어도 소식 전달 안 되도록 하겠다니 당신들 장례식장에는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야말로 정말로 천륜을 끊을 것이라는 폭탄 선언이었죠. 그러자 아주버님은 어차피 달라질 것도 없으니 나가라며 시동생 부부를 밀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내가 너를 그로 만들고 연락하지 마라 알았어 너 아는 대로 말했던 것처럼 산다면 그리고 당신은 다시 연락하지 마라 내가 당신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 그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살 아파라 열심히 살 거라 내 아들씨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제발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고마워요 집안 분위기가 시끄럽고 꿈이 저물었어요. 큰 아주버님 서방님과 동선이 그리하여 우리 남편과 아주버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던 것은 늘어졌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우리 남편이 준 돈을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죠. 솔직히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도 안달이 없었어요. 얄미워서 통쾌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왜 그렇게 자기 목을 자기 발로 차고 그런 고생을 하는지 마음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구나 뱃속의 아이는 무죄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나는 마음이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서방님 내외는 출산했다는 소식만 전해졌을 뿐 그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연락이 오지 않는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동생이지만 달라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서방과의 연락을 끊는 것이 맞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저는 시부모님의 결정이 얼마나 아프고 상실한지 알 것 같아서 당혹스럽습니다. 부디 서방과 동생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 지금이라도 새로운 올바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은 조카를 포함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씁쓸합니다. 제 마음이 이런데 시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아주버님은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들어가셨어요. 말로는 집을 물려받을 거라고 미리 들어왔다고 너스레를 했지만 사실은 시부모님들이 걱정돼서 그러셨겠죠. 저도 옆에서 많이 챙겨드리지만 이럴 때면 아주버님이야말로 츤데레 효자인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솔직히 아직 건물에 대한 욕심도 없고 상속에 대한 실감도 나지 않는데 유산을 늦게 받아도 되니까 부디 저희 시부모님이 오래오래 아프지 않고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너무 많은 것을 시부모님께 받아서 이를 다 갚으려면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울러 끝으로 세상 누구보다 좋으신 우리 부모님께 하루라도 더 빨리 좋은 기억 속에 돌아오시길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후회 없는 행복한 시간을 늘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사연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